예, 4월 19일 금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 다 그랬죠. 예, 정말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예, 장을 안 보셨던 분은 이거 왜 이러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목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페이크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있는데 이 전쟁 이슈로 이렇게 장이 글로벌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투심이나 조종기라서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살짝 블랙 빅머니의 어떤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장이 조정받거나 올라갈 때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온다고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 막바지 가운데서 오늘 대처를 좀 했고요. 중동 이슈가 오늘 얘기 나온 후에 나름의 제가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보고 있지만 정시가 조금씩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이거 뭐 저점을 안 깨진다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괜찮았다 했는데 아침에 그 8시만 박살이 났었죠. 또 종가는 또 지켰습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노랜딩이다. 본격 어닝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는 더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ASML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어제 장 끝나고는 미국 넷플릭스 실적까지 나왔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자, 여전히 우리나라는 변동성 글로벌 1등입니다. 자, 물론 오늘은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살짝 덜 빠지긴 했지만 이 등락 면에서는 항상 우리나라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거 정하시면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이렇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올해 1월이나 작년 9월 10월 달에 전쟁 이슈 나왔을 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급등 급락, 제가 말씀드렸던 퐁당퐁당, 표현이 좀 귀여운데 사실 그런 면은 아니지만 이런 면이 항상 지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수급적으로 많이 털어냅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고, 조정기다 반복되는 수급 흐름이고요. 우리 오늘 반도체 우리 보는 대장주들하고 반도체 포트에서 매매를 좀 했어요. 그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줄이는 게 올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는데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또 경기가 좋게 나왔어요. 그 데이터를 보는 연준으로서는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연준위원들이 또 계속 겁을 주고 있죠. 올해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내년 됐어야 고려하겠다. 뭐 계속 데이터 디펜던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보는 10년물 금리가 4.6%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 안전자산 선호도 믿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년 10월과 겹쳐지는 미국 국채 발행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주말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4월달까지 하고 5월달부터는 살짝 감소해요. 그런 것들은 금리의 좋은 면입니다. 자, 그리고 G20회담 하면서 미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딴 데 피해를 준다 그랬는데 다른 나라들의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저항하는 과정도 봐야 됩니다. 달러랑 환율, 금리 다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빅테크가 실적이 제대로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다 나오고요. 메타도 나오고 애플도 올 초에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미국 흐름을 잡아갈 수 있고요. 저희는 여전히 미국 쪽은 강하다, 차별화될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C 물가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요. 여기서 뭔가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죠. 근데 이번 분기에도 가입자는 900만 명이나 늘었어요. 컨센이 400만 명인데 따블이 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장에서 좀 빠졌어요. 한 6%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자,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다른 나라의 환율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같은 월 정액을 내도 달러로 들어올 때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감안해 보셔야 되고요. 자, PER 30배 정도, 한 33배 될 거예요. 그 정도 감안해서 보시고 빅테크 나스닥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쟁 터지면서 장중에 떨어진 거 보면 4월 조정폭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나름 괜찮게 빠진 조정폭이니까 변동성을 감안하지만 미국은 차별화돼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중동 이슈를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 내용을 제가 좀 민밀하게 우리 방에 계속 전달해 드렸거든요. 아침 오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이런 뉴스가 막 떴습니다. 미국도 뜨고 로이터 뜨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4월 30일경에 공격한다 그랬는데 빨리 한 겁니다. 기습 공격 아니냐? 자, 미사일이 날아갔대.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이란의 핵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었대. 이러니까 막 겁이 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혹시 핵전쟁으로 변하지 않을까? 2020년 러시아 때도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면서 확 밀렸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82불까지 빠진 유가가 86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살짝 보여드리면 그래 됐는데
뭐 그렇게 정말 큰일 났다. 그리고 저희는 고민하지만 샀다 팔아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포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뭐 10%씩 빠지고 막 정신도 없었는데 어차피 제가 보는 면은 뭐냐, 금융시장에서 이런 매크로나 이런 지표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간만에 미국 국채도 사고 달러도 올라가고 엔화까지, 그렇게 약했던 엔화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주고 그랬습니다. 야, 살짝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네라고 걱정하던 차에 속보가 떴어요. 11시 47분경에 바로 말씀드렸는데, 예, 다행히 이란 핵시설에 공격은 받지 않았다. 자, 그 뒤에 또 나왔습니다. 이란 측에 미사일 공격은 하지 않았고, 폭발음은 방공체계 때문에 폭발음이 났던 거다. 이란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장은 안정을 좀 찾아갑니다. 물론 그 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팔았던 현선물을 거두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더 확산이 되고 혹시나 이게 컨트롤 안 되는 정도로 가는 거 아니냐, 그 전쟁 정도 확산을 걱정을 했던 부분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행히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반도체 관련 매매를 포트를 좀 조정을 했어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아직도 공식 논평을 안 내고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이란에 공격한 거에 대한 아이언돔이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토 공격 받은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란에게도 미리 통지를 했대요. 그 다음 미국에서 컨트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미리 통보했다는 얘기 때문에 여전히 전면적 확전은 가능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현금 비중 늘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제가 봤던 거는 매크로를 봤잖아요. 환율 우리나라 1,400 이상은 오버라 그랬는데 1,393원 갔었나? 잠깐 볼까요? 93원 갔다가 다시 또 1,380원대 떨어졌어요. 하지만 전고점 시도가 안 됐던 부분이고, 유가도 아까 말했던 80대 중반은 갔지만 다시 83불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매크로의 변동을 볼 때 우리나라 더 중요한 면인데 전고점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정말 핵전쟁까지도 그런 공포에서도 글로벌 이슈들은 전번 매크로 이슈로 고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 면을 제가 좀 강하게 보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을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시기는 벗어났고 금융시장은 점차 좀 정하지 않겠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권보는 이제 중국, 대만, 일본이 지금 이제 미국 같이 하다 보니까 2% 정도 떨어졌고, TSMC는 어제 실적 발표 괜찮게 나왔지만 콩코르나 내용들이 뒤에 반도체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 파운드리가 좀 기스났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게 기스났기 때문에 5% 빠져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EM 중화권을 제가 보는 중국과 홍콩은 덜 빠졌어요. 이런 건 좋은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보고 있는 매크로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4월달에 여전히 어제 급등, 오늘 급락, 또 저점에서 꼬리 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면에서 더 변동성을 주지만 뭐 저는 기준 잡을 수 있으니까요. 환율은 고점 안 갔고요. 유가가 올랐다 빠졌고, 미국 금리도 4.6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 알고리 상당히 길게 달았잖아요. 이제 변동성은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하나씩 저는 풀어가면서 시그널을 주고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여전히 저는 외국인도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환율 1,400원의 꼭지다. 한미일 정상도, 그 재무장관도 얘기했고, 한일 간의 어떤 금융 협조도 나왔잖아요. 한일 이창용 형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저는 신뢰를 해요. 정시를 볼 때 지금 되게 중요한 매크로거든요. 환율이 1,400원 이상 안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더 팔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매크로의 가장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저는 기준이 하나 잡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성장 어닝 시즌에서 실적주인 AI 반도체나 오늘 제가 매매 좀 했다 그랬잖아요. 수급 바이오로 여전히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덜 빠지기 때문에 EM 중화권 차별화도 저는 도움을 좀 받고 있다 봐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왜 외국인 수급만 봐야 되느냐, 외국인이 뭐길래 도대체 지금 흔들리느냐. 이것도 주말 방송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선물을 한 18,000개 때리면서 오전에 박살을 냈잖아요. 자, 그리고 뭐 더 땡기진 않고 있는데 살짝 보면 뭐 여전히 16,000개입니다. 이게 선물을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1월처럼 그런 하락장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어제처럼 좀 변동해야 돼요. 어제도 확 샀다가 좀 줄이긴 했지만 매수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을 흔드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관들이 솔직히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대적할 내부 수급이 없어요. 개인들은 대적할 수 없고, 근데 그거는 고질적인 문제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분석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그건 제가 할게요.
자, 지수로 볼 때 밸류업 이제 자동차만 보시면 됩니다. 괜찮았을 거고 2차 전지도 테슬라가 계속 떨어져요. 네, 계속 떨어지는데 어쨌든 전일 저점 지지했기 때문에 나름의 지수 지지는 했습니다. 오늘. 자, 결론은 한국 증시 볼 때 4월 변동성을 여전히 아직도 왔다 갔다 하지만 과매도권입니다. 자, 증시나 어떤 중동까지 들이면서 이 하단을 여전히 기회로 저는 보고 있어요. AI나 성장 어닝, TSMC 나왔지만 이쪽은 확고하고 견조합니다. AI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축약돼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강강약약 포트 유지하고요. 현금 비중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냥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반도체 살짝 보겠습니다. 오늘 정시 때문에 또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하나씩 종목 볼게요. 오늘 좀 매매하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 삼성전자는 85,000원 그렇게 힘들게 개인 매물 뚫었다 했는데 어쨌든 시장 탓이지만 다시 떨어졌어요. 우리가 7만 좀 초반에 있지만 7만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빅피처예요. 단기로 해지로 선물 때리고 삼전 살짝 판다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걸 1년 반 2년 산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 3월달 엄청 샀습니다. 이렇게 사서 몇 조를 모아놓은 거를 외국인들이 팔라 그러면 여기서 못 때려요. 단기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분명히 대중 슈팅이 나오고 받아줄 수급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크게 흔들리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우리가 다행히 지금 보면 위에서 40% 때려놨어요. 18만 후반 때려놨는데 중기 포토는 그냥 큰 계좌예요. 큰 계좌 큰 돈이기 때문에 추미 안 합니다. 나머지만 들고 가시고 어쨌든 시장 때문에 출렁거렸지만 실적 기대하죠. 25일에 실적 한번 보고 싶고 저는 충분히 AI 쪽 HBM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 살짝 나왔어요. 안 좋을 땐 그럴 수 있죠. 하반기 되면 마이크론이나 삼전이 들어와서 너네들 하이닉스 HBM에 경쟁 심화될 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안 좋으니까 나온 얘기지만 지금은 좋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TSMC가 큰 코리도 나왔는데 어쨌든 코어스도 괜찮고 다 AI HBM 쪽은 좋아요. 근데 원래 걔들이 하는 게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전 세계 파운드리 1등이고 매출이 제일 많은데 아직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가 3월달까지니까 수출이나 매출이 살짝 더뎌요. 더디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게 지금 매출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 면에 살짝 빠진다 보시면 되고 어제도 보시면 마이크론이나 이런 거 떨어졌지만 엔비디아는 여전히 빠졌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따로 보시는 거죠. 반도체도 AI나 HBM 이건 엔비디아나 삼전이나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같은 이쪽은 따로 보고 괜찮은 쪽이고 D램 레거시 올라오는 D램 낸드는 가격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서서히 올라갈 거고 파운드리 나왔던 이거 TSMC 이쪽은 살짝 기스 났지만 결국은 같이 올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짝 뒤로 순서가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회복을 좀 봐야 되겠죠. 다시 삼전을 말씀드리지만 시장 해지선 매도지만 외국인 수급 보고 빅피처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보고서 경쟁 심화 나왔지만 안 좋을 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25일 실적이나 포워드 가이던스 여전히 좋게 보고 남은 비중만 홀딩하시고 중기 종목은 추미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한미반도체 오늘 매매 좀 했어요.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제가 수급주로 보면서 제가 그 곽동신 부회장님이 승부사 기질이 있다 했잖아요. 여지없이 어제 같은 케이스 빠졌을 때는 200억 정도 금액 많지는 않지만 주식 소각 공시를 했죠. 오늘 또 13만 원 초반 빠질 때 본인이 또 더 산다고 그 13 요때 샀거든요. 더 산다고 또 추매를 또 했습니다. 이분은 내 봤을 땐 여기서 지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마음대로 지켜지진 않겠지만 나름의 시장이나 그쪽에 약간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감을 표력하는 거예요. 저도 같은 패턴 보면서 오늘 13만 원 초반대에서는 다른 거 빠진 거든 개인형 들고 있는 것들은 13만 원 초반에 사시라고 제가 오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더 집중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가 메인 종목은 아닌데 그때 수급이나 뭐 본다 그러면서 제주 반도체를 살짝 샀던 게 있습니다. 이때 사서 뭐 좀 판 것도 있죠. 판 것도 있는데 갖고 있는 쪽이 손실이 많이 났어요. 손절 쳤습니다. 손절 치고 어떤 걸로 바꿨냐면 제가 수급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 DI 쪽의 수급이 더 나아요. 물론 되게 등락이 많이 심합니다. 근데 DI의 수급이 더 탄력 있고 파워가 더 많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보다 예를 들고 25,500원을 바꿨으니까 며칠 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자, DI는 그 싸이 아버지 대표 회사라고 유명한데 요번에 나왔던 재료는 뭐냐면 이 HBM 얘도 AI 쪽이잖아요. 테스터를 국산한다는 그런 재료가 있었어요. 요즘 메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는 오늘 살짝 아침에 괜찮았다가 같이 두드리 맞았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알테오젠은 대장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많이 땡기고 저가 안 깨졌어요. 추세 괜찮기 때문에 오늘 보이만 했습니다. 이제 한국 바이오의 빅수급 보는 차원에서는 1픽이에요. 알테오젠이. 자, 3천당 지역이 왔다 갔다 심화됐는데 나름 오늘 잘 버텼습니다. 어제 저가가 들어와서 시도를 했잖아요. 빅수급 왔다 갔다 하지만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그냥 홀딩하고 12만 5천 원 기준 안착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남는 것만. 자, 2차 전지는 지금은 테슬라가 계속 약세예요. 지금 10% 감원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 밭 FSD의 월정액도 반으로 줄였고, 근데 전기차가 안 돼요. 여기서 AI 로봇을 또 기대하시는 분 계시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전히 지수가 약세일 때는 강강 영향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추매도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다음 주에 다음 주 23일 날 빅테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다음 주를 제가 좀 저가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현재가가 145불로 끝났는데 이 정도 밴드를 저는 보면서 그냥 테슬라는 같이 보면서 약한 걸로 봅니다. 추면 안 해요, 이전이. 오늘 하지만 지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는요. 자, 오늘 엄청나게 많이 흔들었어요. 안 보신 분이 더 좋을 정도로 그래 흔들었는데 중동 이슈가 사실 이렇게 하면서 좀 털어내고 단타 털어내고 불안한 분들도 나가시고 조금의 약간 시그널에 보였다 봅니다. 그 사실은 이런 진짜 극변동성이 정말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중기 비중 갖고 있고 오늘 나름대로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처럼 저는 바벨 전략으로 왔다 갔다 안 하고 수익을 낼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점점 더 스마트해져요. 어제 제가 차트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케이스는 사실 차트도 별로 의미 없었죠. 워낙 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자, 페이크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로벌적으로도 이거다 저거다 언론은 빨리 때리고 확인도 안 되는 것처럼 이 페이크 되는 시그널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됐지만 장중에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늘 기준 잘 잡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작년 11, 12월 달이나 9월, 10월 달이나 올해 1월 그 다음에 지금 조정 자들 받을 때에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과의. 이런 것들은 주말에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뭐 저는 비슷하게 또 반등 줄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라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버블을 지금 여전히 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극차별화되고 개인들이 더 올 거는 많지만 여전히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큰 흐름은 절대 내리시면 안 되고 이런 변동성 중에서 잘 견디시면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간만에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단타하지 마라. 변동 정량세 단타하면 손실 또 보기 때문에 그냥 손실을 줄이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진짜 극변동성 장세라서 마음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간만에 오늘 단타도 좀 드리고 있지만 잘 봐주시고 우리 방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전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제 주말 방송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